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제4강으로서 오늘은 스포츠 조직의 이해라는 그 챕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 교재는 3장입니다. 3장. 2장이 스포츠 산업에 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 우리 이번 과목에는 정확하게 뭐 상관이 없기도 하고, 또 이건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스포츠 산업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 그 페이지에 어, 지난 학기 강의해 놓은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분야를 보시면 됩니다. 찾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조직의 이해, 특성 뭐 이런 거를 오늘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제가 이제 교재를 어, 뭐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안 하셨어요. 이게 어차피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신청을 몇 명이 했냐면은,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3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3명이 그 교재를 좀 받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뭐 3명의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3명에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큰 문제는 아닌데, 사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2개가 있으니까 교재가 그 중에 한 분은 뭐 보내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분은 제가 나머지 2명은 제가 이제 교재를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 예, 이제 제가 보통 그 책을 그 알라딘에서 사거든요. 알라딘 그 중고가 아니라 이제 그 새 책이건 중고책이건 알라딘에서 그 온라인으로 사는데 이 책이 그 제목 없어요. 알라딘에. 예. 그래서 약간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책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제가 그 학교 뭐 서점 이런 데다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걸. 학교 서점에서 이걸 제 그 강의 계획서를 보고 뭐 책을 구비해 놨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저도 구매하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 출판사에, 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책값을 이제 보내드리고 출판사에, 그 출판사에서 그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주소로, 직접 보내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선정되신 분 3명, 그 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간, 그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으니까, 그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교재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또 이걸 제가 또 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거기 또. 그래서, 내가 교재를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지금 와서 좀 바꾸기도 힘들고, 약간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냥 그래도 이 교재로 계속 가도록 할 테니까, 예,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어,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제가 어떤 학생들이 이제 뭐 저는 뭐 그 자기소개에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있으니까, 저는 뭐 어떤 팀을 좋아하고 뭐 이러느냐, 어떤 운동을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궁금한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저는 뭐 원래 운동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뭐 체격도 작은 편이고 운동을 거의 뭐 잘 못했는데, 어, 이제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PC통신 시대인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 PC통신이란 걸 했잖아요. PC통신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고 동네에서 매일 한 1시간, 2시간씩 뛰어가지고 한 6개월 준비해서 하프 마라톤을 한번 뛴 적이 있어요. 27살, 8살 때죠. 예. 그 나이 때는 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아유 1km도 못 뜁니다. 하여튼간 그랬는데 그랬고 뭐 운동은 원래 스포츠 보는 건 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권투,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등등등 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외국 스포츠는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중계를 일단 해주질 않았고 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 당시 이제 미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이 보는 방송을 공중파에서 해줬거든요. 이제 채널 2번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미국 그 야구도 많이 해주고 또 뭐 미식 축구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그거 많이 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팀은 이제 야구에서는 이제 두산 베어스, 예전에 오비 베어스, 예, 그 좋아하고요. 뭐 좋아하는 축구는 그 K리그 2부에 부천 FC라는 팀이 있습니다. 예. 그 팀 경기를 예, 많이 봅니다. 작년에 이제 홈 경기는 다 봤고요. 예. 원정 경기도 한 반 정도 봤는데 올해는 지금 뭐 관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경기장에 못 보고 있죠. 그리고 뭐 해외 스포츠는 예, 저는 뭐 이렇게 아주 뭐 챙겨서 보는 팀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좋아하는 팀은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들 있잖아요. 예.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이라고 이제 FSU,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풋볼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예, 미식축구. 그래서 그 경기를 지금도 이제 봅니다. 가끔씩 뭐 새벽에 하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토요일, 미국 시간으로 9월 12일에 이제 개막전을 하는데, 뭐 지금 미국도 코로나가 난리라서, 사실 시즌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예, 새벽에, 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농구팀도 좋아하고, 예, 좋아하는 선수는, 예,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포수를 보고 있는 선수 중에 그 버스터 포우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예, 제가 나온 그 학교를 나왔어요.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선수가 경기하는 걸 심지어 저는 봤습니다. 직접 미국에 있을 때 대학 시절에. 예. 뭐 당연히 뭐 월등한 기량을 보였죠. 다른 대학 선수들을 뭐 군계 일학 뭐 이런 표현은 뭐 그걸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들 틈에서 뭐 대학생이 뛰는 뭐 이런 느낌. 예. 그 정도로 야구를 엄청나게 잘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좋아하고요. 예. 뭐다 좋아해요. 뭐 스포츠 보는 거는 뭐 여자 프로 배구도 보고 어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즐겨봤던 스포츠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야구, 대학교 야구를 많이 봤거든요. 아마추어 야구.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뛰었던 선수들이 고등학생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도 프로에 남아 있어요. 이제 고참이 됐죠. 지금은 30대 한 중후반이 돼가지고 어, 보면은 참, 쟤네들은 아직도 뛰고 있네, 뭐 이렇게. 예. 예, 정근우 뭐 이런 애들, 예, 박경수 뭐 이런 선수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예. 노는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면은 예, 스포츠 조직의 이해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이 슬라이드 색깔이 꼭 하늘색, 하얀색 있어가지고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색깔하고 좀 비슷하네요. 깃발하고. 예. 자, 조직의 중요성. 제가 지난 시간인가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만들 조자, 뭐 짤 직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자가 만들 조자가 아니죠. 이것도 짤 조자일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 한자를 보시면은 뭐 한자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 왼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예, 똑같죠, 이쪽이 양쪽이. 아, 이거 이렇게 안 써지냐 이거, 예, 부분 똑같죠, 이게 양쪽이. 이게 이제 실사자 부수가 실사변이에요. 그래서 지울게요. 예. 실사라서 이게 뭔가 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이제 뜻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이런 그 실사 부수가 있다는 얘기는 옷감을 뭐 짠다든가 연결한다든가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옷감을 만약 옷감을 이렇게 옷을 만들듯이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만들 때 그 옛날에 보면 배틀로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시실과 날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짜고 이렇게 한번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해서 이렇게 옷감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조직이라는 게 그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엇갈려서 착착 맞아 들어가듯이 그 조직하는 거죠. 설명을 잘 못하겠네. 하여튼간, 예. 그래서 조직을 이제 영어로 하면 오가니제이션인데, 예. 그 여러분 그 인터넷을 쓰다 보면 그 대부분 주소가 .com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점 찍고 com. 그거는 이제 컴퍼니지 않습니까? 컴퍼니, 회사. 그렇죠. 예. 그 상업적인 그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대부분 com으로 끝납니다. 예. 그런데 학교 있죠, 학교. 학교는 주로 대학교, 뭐 주로 이제 미국 대학교들이 그렇죠. 예. edu로 끝나요. .edu, 그쵸? education, 교육기관이니까 edu. 근데 어떤 것들은 org로 끝납니다. .org, 그쵸? 그런 경우에 이제 그 org가 바로 여기 나온 그 org죠. 예. organization, 뭐 조직. 근데 보통 이제 org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좀 비영리 기구예요. 뭐 회사는 .com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 비영리 조직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회사도 조직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크게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직 행동. 영어로 얘기하면 organization behavior. 예. 그 behavior가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행동. 이거는 미시적. 미시라는 게 그 작다는 뜻이죠. 예. 작은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자가 이제 본다는 얘기니까. 예. 작게 보는 것. 그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쪽을. 예. 그래서 조직 내, 안쪽이니까 조직 내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 예. 그런 거고요. 그 조직 이론은 그에 반대되는 거죠. 예. Organization Theory 해가지고 거시적. 여러분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잖아요. 마치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처럼 이렇게 세부적이고 자세한 거, 디테일. 근데 어떨 때는 또 큰 그림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이고 조직 자체, 그 조직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연구가 조직 이론입니다. 조직 행동은 작은 것, 조직 이론은 큰 것. 이렇게 이제 구별하신다고 예, 구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예. 다음 장. 자, 조직의 정의.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저 조직이란 무엇인가? 음, 어, 조직이란 무엇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나옵니다. 예.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책이 굉장히 그 좀 읽는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좀 지루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예. 제가 좀 약간 미안해요. 사실 교재, 이 우리말로 된 이 스포츠 조직 경영론 책이 없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랐는데, 그리고 이 책이 또 그 글쓰기가 너무 예,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 수동태를 너무 많이 쓰고 문장도 좀 이상하고 뭐 어쨌든 예. 그래서 거기 나온 그 뭐 학자들 이름 쭉 나오고 뭐 이론들 쭉 나오는데 그거를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혹시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제가 어떤 가이드를 드릴게요. 뭐 요거는 뭐 해야겠다. 이거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조직의 정의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쵸? 예. 뭘 짜려면은, 그쵸? 혼자서는 못 짜잖아요. 이게 뭔가 겹치는 게 있어야지 크로스를 하죠. 그리고, 전문화한 구성원들의 기여. 예. 그러니까 전문가, 어떤 뭔가를 좀 잘 아는, 예. 그런 그 팀원들, 뭐, 혹은 구성원들,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기여를 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역할 시스템이라고 써놨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예. 이제 영어로는 롤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이런 여러 기능들을 또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너는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하고, 너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고, 뭐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조직의 목표와 그 개인의 목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 경우가 어딨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죠. 음, 뭐, 스포츠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있는데, 예, 뭐, 올해가 뭐 우승의 적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NC 다이노스라고 합시다. 예,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중에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팀이 지금 1위죠. 예, 1위를 달리고 있고 계속 1위였고, 근데 2위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하여튼간. 그래서 올해 우승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이제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데 팀은, 예. 근데 이제 어떤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팀에. 이건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예예요. 예. A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올해가 끝나고 FA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목표는, 물론 뭐 팀 우승하면 좋지만 더, 예, 팀도 우승하고, 나도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러면 뭐, 다 좋으니까 좋은데, 어, 정작 팀은 우승했는데 내가 만약에 다쳐서 막 무리하다가 다쳐서 FA로 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낭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A 선수의 이 내심에는 물론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예. 뭐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이럴 때 보면 팀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이거 내가 지금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주전 선수들을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어차피 우승도 포기하고 이러면은 신인들도 내보내서 경험 쌓게 하고 이러지만 이 한 게임 한 게임 놓칠 수가 없어.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전이고 FA를 바라보고 있는데 쉴 틈도 없이 계속 뛰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거 덜컥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딘가에서 이게 삐걱 어긋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왜냐면 이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혹시 나중에 더 하게 될 겁니다. 예. 다음 장. 자, 조직의 속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휴,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책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라 하면 뭐 글쎄요,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어, 영어로 얘기하면 뭐 이걸 뭐라고 하죠? 애트리뷰트라고 하나요? 뭐, 예. 그렇죠. 어, 정체성. 모든 조직은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이게 쉽게 변하지 않죠. 예. 물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더가 바뀌면서 그 정체성이 바뀌기도 해요. 예. 예전에 제가 다녔던 직장은 이제 그 농협 있죠. 예, 농협이라는 그 협동조합의 그 무역 자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협의 그 설립 취지, 운영 취지와 맞아야 돼요. 그 회사에, 물론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조합원들이 그 양질의 그 농산물을 혹은 뭐 농기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싸게 쓸 수 있게 이제 그걸 해주는 역할을 뭐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체성이죠. 그 회사의 정체성.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벌면 돼. 뭐,
적당히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윤도 왕창 먹이고 이래서 돈 많이 벌자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예. 그냥 민간 기업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예.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적당한 이익을 남겨야지. 하여튼 예. 그런 정체성이 예, 있는 겁니다. 예. 회사마다 뭐 조직마다 다 있죠 그게. 뭐 적십자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적십자사는 그 인도주의에 의해서 설립해서 뭐 그런 그 의료 구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쵸. 뭐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그쵸? 예, 학교도 학교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뭐 계명대학교라든가 뭐 대구에 있는 그 카톨릭 대학교, 그쵸? 카톨릭 대학교는 그 종교라는 어떤 그 강한 정체성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수단성.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조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 이런 거, 예.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뭐 목적이 뭐겠어요? 예. 몸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네,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 갔을 때 좀 내 몸매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제가 이제 미국 그 대학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하고 노는지. 예. 이제 미국 대학은 3월 달쯤에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이제 일주일을 쉽니다. 예. 일주일 동안 아예 수업이 없어요. 중간에, 학기 중간에, 어, 보통 미국 대학은 1월 달에 그 1학기가 시작해서 5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이 딱 중간이에요. 3월 달에 일주일을 쉽니다. 그래서 3월 달만 돼도 이제 그 플로리다 이쪽은 수영할 만해요, 바닷가에서. 예. 따뜻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일주일 놀기 위해서 그 남자애들이 그 전해 가을부터 이제 몸을 만듭니다. 헬스하고 막 웨이트 들고 내가 반드시 몸을 만들어서 내년 3월 달에 멋있게 누르리라 뭐 이러면서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헬스클럽 이런 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휴 자식들 공부를 저렇게 좀 하지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여튼간 예. 정말 그 악착같이 운동해요. 예, 진짜 뭔 얘기를 하다가 예, 헬스클럽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예, 수단 그렇죠? 뭐 테니스 클럽 그러면 뭐 테니스를 통해서 실력을 늘리고 뭐 또 테니스 치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뭐 이렇게 사교의 장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죠. 예. 활동 과정 헬스 클럽은 뭐 그런 활동들을 하죠. 예. 뭐 역기도 들고 뭐 예. 그 유산소 운동도 하고 러닝머신도 뛰고 등등등. 예. 구성원 자격 이거는 뭐 어떤 조직은 그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이 스포츠 마케팅 학과에서 이 강의를 하는 뭐 교수님들이나 강사 선생님들을 보면은 어떤 그 특정한 자격이 있잖아요. 보통 이쪽 분야에 관한 공부를 하셨고 대부분 예. 또 뭐 공부를 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공부를 하셨고 이런 식으로 예. 또 기존에 연구나 강의 실적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뽑을 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스포츠 예를 들자면은 이건 이제 교재에 나온 얘기라서 했고요. 뭐 스포츠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선수를 뽑을 때 뭐 드래프트 같은 걸 하잖아요. 드래프트. 예. 드래프트라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그 인원을 뽑아가듯이 한다고 해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뭐 기존에 운동을 했던 그 학생 선수로 등록했던 선수만 뭐 한다든가 이런 그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직장들이 사람을 뽑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나이 제한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몇 년 이후 출생자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안 뽑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예.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이건 좀 야비한 건데 병역을 필요하신 분만 뭐 지원하세요 이런 거. 그래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만 하라고? 그럼 되겠네. 근데 그럼 면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 원서를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더 나쁜 건 뭡니까? 여성은 예.
자원 입대하지 않는 이상 아예 원서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정말 최악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용모 단정하신 분. 예. 도대체 단정한 용모란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이쁜 사람만 뽑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예? 차별하고 뭐 선발하는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예. 뭐 어디까지가 단정한 거고 어디까지가 뭐 안 단정한 외모인지 뭐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예. 자, 명확한 경계 이거는 뭐 다 그 어떤 여기 바운더리라고 나왔는데 그 업무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영역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뭐 어떤 부서별로 영역이 있다든가 맡은 업무가 다 다르고 예. 뭐 업무 분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걸 뭐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고 여기 이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예. 영구성, 영구성을 다른 말로 뭐 영속성이라고 해도 되고 이 교재에는 영구성이라고 나왔어요. 영구가 이게 예, 영구 없다 할 때 그 영구는 아닌 건 아시죠 당연히. 예. 영구라는 게 이제 길고 뭐 오래됐다 이런 뜻이에요. 영구. 예. 다 아는 걸 괜히 어렵게 얘기했나요, 제가? 예, 하여튼간, 예, 그런 거라서, 이게 뭐냐면은, 예, 쉽게 말해서, 개인은 뭐 짧고, 조직은 길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가끔씩. 그, 이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 말이야, 우리 회사,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뭐 이러면서, 예. 직장인들 중에 그런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야, 이 우리 회사 진짜, 다들 놀고 나만 이래? 막 이러면서. 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거 뭐 내가 한번 휴가 한번 갔다 오니까 개판 됐어 회사가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그 친구나 뭐, 예, 뭐 주변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착각이거나 예, 예,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예, 그 회사나 조직은 예, 굉장히 그 취약하고 예, 곧 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포츠 팀이 있는데 스타 플레이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FC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있고 뭐 유벤투스에 호나우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예.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빠졌다고 뭐 팀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망해 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된 팀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든 그 특정 개인에 의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개인이든 예,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직 이론 이런 거에서 보면은 그 그렇게 뭐 독불 장군 뭐 잘난 사람 혼자서 다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뭐 매우 드문 예로 진짜 뭐 아주 특출난 사람이 예, 이런 경우는 있긴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예,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아요, 의외로.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 이거는 뭐 업무 분장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글쎄요, 뭐 조금 다른 의미로 분업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어떤 그 차별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갈등 이런 거 있죠. 예, 분명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그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뭐, 뭐 임금은 반밖에 안 된다든가, 예, 무슨 뭐 각종 보험이나 혜택은 없다든가 뭐 이런 일할 맛이 안 나겠죠.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생산성에 뭐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갈등 해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권한 시스템 여기 보면 hierarchy of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 hierarchy라는 거는 마치 그 계단처럼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계단처럼 그 서열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마치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 있고 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조직이든 그 이 업무의 그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독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이끄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민주적인 시스템이 좋긴 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7명의 직원이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일한다. 그래서 동등하게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물론 뭐 민주적이어서 좋긴 한데 어떨 때는 이 산이 아니라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냥 윗사람이 자 이쪽으로 뭐 그 이경영 배우가 하는 것처럼 진행해 뭐 딱 이렇게 하면은 탁탁탁 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뭐 그게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민주적인 시스템은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 뭐 때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식 규정과 절차. 그럼요. 다 그 룰이 있잖아요. 그쵸. 어느 조직이든 사규가 있고 회사는 뭐 정당은 당원 당규가 있고 팀마다 다 그 뭐 규칙이 있습니다. 어, 하다못해 그 조직 폭력배들도 배신하면 뭘 어떻게 자른다 뭐 이런 그것도 나름의 일종의 룰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다 조직의 특성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스포츠 조직은 뭐 이러저러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이게 그 뭐랄까요? 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 있죠? 예. 거기서 공식 질문 있잖아요. 뭐 김구라에게 독설이란? 뭐 이런 식으로. 뭐 김국진에게 강수지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스포츠 조직이란 뭐 뭐뭐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마치 그 은유 그 문학에서 이렇게 은유 있잖아요. A는 B다. 뭐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제 메타포, 그쵸? 어, 약간 이제 바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스포츠 조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한 시각을 이제 교과서에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6개가 나와 있는데 기계, 유기체 등등등 나와 있는데 기계로 보는 경우는 뭐냐면은 스포츠 조직이 마치 그 기계가 이렇게 부속품들이 탁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은 주로 이제 그 목표 지향적이고 그럴 때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돌격 뭐 우리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조건 야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은 감정이 있는 그 생명체예요. 사람은 삐지기도 하고 빈정상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거죠. 지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이게 취급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고 유기체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보완한 거예요. 마치 그 유기체들이 이렇게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듯이 그 오르가니즘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 조직이란 것은 유기체이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마치 인간의 두뇌처럼 활동한다. 기능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문화. 조직마다 다 문화가 있죠. 그쵸? 어, 제가 이제 한국체대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그 학교 선생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선생같이 생겼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한국체대 학생들은 다 그 체육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 그 남학생들은 굉장히 목소리도 굵고 여학생들도 보면은 이 어깨가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몸이 벌써 딱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한 그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럼 딱 인사를 거의 90도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딱 인사를 해요. 좀 미안하게 나 이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그러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다. 그쵸? 예.
또 그 학교 내에서도 뭐 이 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또 뭐 체육과, 태권도학과, 그쵸? 스포츠 마케팅학과 다 조금씩 다르죠? 예. 뭐 그런 학과들의 문화는 또 특히 뭐 음대나 이쪽이랑 완전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스포츠 조직은 나름의 문화가 있어요. 또 예. 어, 정치 시스템. 모든 조직은 다 정치 활동을 합니다. 뭐 회사도 그렇고 뭐 오죽하면 사내 정치란 말 있잖아요. 뭐 승진하려면은 뭐 김부장 줄을 타야 되라든가 뭐, 예. 뭐 정당에서도 뭐 계파가 있어가지고 뭐 누구 파가 이번에는 뭐 후보를 내고 뭐 어쩌고 공천에서 뭐 많이 되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코치가 뭐 다음 감독이 유력한데 뭐 그쪽으로 줄을 서야 내가 뭐 주전으로 뜰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보통. 예. 지배 도구. 자,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좀 군사문화 시절에 굉장히 획일적이고 뭐 좀 비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갔죠. 그럴 때는 특히 이제 스포츠 조직이 뭐 군대처럼 돌아갔죠, 완전히. 예. 뭐 때리기도 많이 하고, 예. 뭐 인권 탄압이 많았죠, 선수들. 뭐 그런 식으로 예. 사용됐던 예가 있다는 얘기를 쭉 이제 교과서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예. 어,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조직으로서의 스포츠 팀은 어떠냐? 음, 스포츠 조직이 있습니다. 꽤 많이. 뭐 팀도 있고 리그도 있고 협회도 있고 많죠. 예. 그런데 이 어떤 스포츠 팀이라고 봅시다. 일단 뭐 프로 팀이건 아마추어 팀이건 대학 팀이건 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 스포츠 팀을 많이 예로 들죠. 예. 그런데 이 프로 스포츠 팀은 뭐 혹은 대학교 스포츠 팀은 이제 이런 이론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일단 미국 예를 좀 들게요. 그다음에 한국 예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어떤 면에서 기존의 그 경영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조직 혹은 회사의 특성과 같은 면도 있고 분명히 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조직 이론, 조직 행동, 뭐 조직 문화, 오가니제이셔널 컬처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게 또 이제 나라마다 또 문화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통했던 이론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통적인 일반 회사 같은 조직과 같으면 어떻게 같고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그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예. 어설프게 배워와가지고 예. 그냥 그거를 하면은 예.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미국 대학에서 MBA를 받아와가지고 그 경영학 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을 받아왔어요. 이제 귀국을 막 했어. 그래가지고 그 어떤 회사에 뭐 이제 부장으로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 일하는 꼬라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야? 내가 미국에서 배워온 거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심차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배워온 거를 그대로 이제 내가 싹 뜯어고칠 거야 이 회사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뭐 그게 잘 돼서 통할 수도 있고 예,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팀원들의 그 저항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상 물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제 이걸 할 텐데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양키스가 나오잖아요. Culture of Excellence. 그 탁월의 문화, 그쵸? 엑셀런스라는 게 뭐 잘 나간다, 뭐 성공, 탁월, 뭐 이런 거니까.
양키스가 그런 문화가 있긴 하죠.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 어, 뭐, 삼성 라이온즈라고 칩시다. 예, 삼성 라이온즈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내가 삼성그룹 무슨 이사를 하다가, 예, 낙하산으로 삼성 라이온즈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책을 딱 봤어. 역시 야구는 양키스지. 이러면서, 양키스가 이런 문화가 있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구만.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 팀은 한국의 양키스가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이론을 막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키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돈에 구애받지 않는 팀이에요. 예. 그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그냥 뭐 얼마를 주어도 좋으니까 데려옵니다. 웬만하면. 그쵸? 근데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자기 그 조직에 맞는 뭐 예산이 있고 또 문화가 있는데 무작정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또 이제 여기 보면 그 작은 사진에 보시면 이제 릭 피티노라는 이제 감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농구 감독이에요. 예. 원래 이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켄터키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 그 켄터키가 굉장히 농구를 잘합니다. 예, 전통의 명문이고 지금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NBA 미국 프로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텐데 최근에 그 켄터키 대학 졸업한 선수들이 누가 있냐면은 그 NBA 선수 중에 존 월, 예, 이런 선수가 있고요. 또 앤서니 데이비스 있죠. 그 일자 눈썹, 예, 앤서니 데이비스. 그 르브론 제임스하고 같이 뛰고 있죠. LA 레이커스에서. 그리고 뭐 라잔 란도, 예, 발음이 좀 예, 그리고 뭐 케빈 낙스 뭐 이런 선수들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 감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켄터키 대학 감독을 했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켄터키에서 우승도 하고 막 굉장히 잘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젊은 데다가 대학에서 정상을 차지했으니까 그 NBA 프로농구 팀들이 다 이제 노린 거예요. 이 사람 젊고 능력 있는 감독이니까 우리가 한번 데려와 봐야겠다. 그래서 음, 보스턴 셀틱스 있죠. 전통의 그 NBA 명문팀. 예. 보스턴 셀틱스에서 감독으로 이제 영입을 했어요. 프로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간 거죠, 이 사람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폭망했습니다. 예, 프로에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꼭 그 한 군데에서 잘 듣던 게 그 방식이 딴 데서 또 꼭 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뭐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할 테니까 예. 이 릭 피티노 감독이 켄터키 대학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 그 대부분 성공적인 대학 감독들이 다 그런데 리크루팅 그 선수 스카우트를 굉장히 잘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들을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전술에 맞는 선수를 뽑아서 이렇게 그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켄터키 대학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당시에 진짜 질식 수비, 풀코트 프레스, 전면 강압 수비 있죠. 그냥 상대방 진영부터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지겹게 수비하는 거예요. 막 맨투맨으로. 예. 그거에 상대 팀들이 막 혀를 내두르면서 얘네들 뭐냐 이거 이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이겼는데 수비로 예. 수비 전술이 되게 뛰어났던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에 갔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프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선수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 드래프트에서 뽑아주는 대로 하고 뭐 또 혹은 단장이 이제 트레이드 하거나 뭐 FA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학 때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학 때 잘 통했던 그 대인 방어, 풀코트 프레스 이게 NBA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게 안 통해요. 예. 그 전술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냥 거의 뭐 승보다 패가 2배 이상 많고 뭐 이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프로에서는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꼭 A에서 성공했던 게 B에서 된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영학 이론에서 잘 됐던 게 스포츠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고 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 조직으로서의 스포츠팀을 연구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장이죠. 예. 자, 조직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재에 이것도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윤 추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조직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는 이윤 추구를 하죠. 예. 그런데 뭐 병원이나 학교나 시민단체 이런 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병원도 돈 받는데요? 아, 물론 병원이 돈을 학교도 돈 받잖아요. 사실 예. 여러분 등록금 받잖아요. 하지만 학교의 그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 여부에 따라서 뭐 비영리 기구 뭐 혹은 뭐 영리 추구 단체 이렇게 구별하죠. 자금 출처에 따라 이게 이제 뭐 자금이 공공의 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세금으로 운영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수혜자에 따라 이 수혜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수혜자를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benefit란 단어 알죠? 여러분 benefit 좀 써볼게요. 아유 잘 안 써지는데 benefit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benefit 이 bene라는 말이 bene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굿. 그래서 카페 베네 있잖아요. 카페 베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인데 좋은 카페겠습니까? 나쁜 카페겠습니까? 이름으로 쓰려면은 당연히 좋은 카페니까 카페 베네라고 하겠죠. 이 베네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네핏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이익 이런 뜻입니다. 이득. 요즘에 그 많이 쓰는 개이득 그럴 때 그 이득이 베네핏. 그래서 베네핏 이 i까지 그냥 쓰고 CI A RY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베네피시아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혜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베네피시어리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 돈을 받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 거래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송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베네피시어리가 누구냐? 그러면 돈 받는 사람, 그 송금 받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베네피시어리, 베네피트 뭐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이익을 보느냐, 누가 돈 받느냐에 따라서 호혜 조직, 호혜라는 거는 이렇게 상호라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수혜자일 경우 호혜 조직이라고 하고 그 팀이나 회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 뭐 주주, 구단주, 오너 이런 사람들이 수혜자일 경우 이제 사업 조직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조직 이거는 이제 고객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헬스클럽 같은 거 이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리고 공익 조직은 일반 대중,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거죠. 무슨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동사무소 이런 거,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요즘에 주민센터인가요? 하여튼간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업원과 고객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종업원과 고객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개인적인 친밀감도 들어요. 뭐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으면은 PT를 받는다고 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 트레이너하고 그 고객하고 뭐 한 3개월을 했다. PT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그러면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쵸? 예. 뭐 볼 걸 못 볼 걸 다 보잖아요. 서로. 서로는 아니죠. 주로 이제.
주로 이제 그 트레이너가 손님의 뭐 그런 걸 보겠지만 하여튼간 예. 어쨌든 뭐 비밀도 없고 그쵸? 식성도 다 공개해야 되고 그쵸? 어저께 라면 드셨죠? 이러면서 혼나고 이제 예. 어? 식단 조절 안 하시면 살 안 빠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혼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 남녀가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안 사귀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떨 때는 예. 물론 뭐 둘이 뭐 전혀 예,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간 사귀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럴 때는. 하지만 뭐 아주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뭐 전화만 하고 끝난다든가. 예. 뭐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을 분류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예. 그게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오늘 교과서 3장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 조직의 뭐 이해, 종류, 분류 뭐 등등등 이런 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재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교재에 대해서 이제 구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기가 좀 어렵다. 예. 그러면은 제가 출판사에 한번 문의를 해서 예. 뭐 단체로 사는 방법 뭐 조금 싸게라도 예.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늦게 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음, 그리고 우리 온라인 수업이 일주일 더 연기된 거는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9월 현재 21일까지인가? 28일까지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28일까지 겁니다. 28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예. 뭐 그게 학교 망침이니까. 예. 그래서 항상 잘 보시고요.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안녕히 계세요.